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연이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보내는 가운데 미 정보당국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아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할 것이며 미 대선이 있는 11월 3일 이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몸값을 높이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와 코리아 헤럴드 등 매체들은 9월 11일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먼저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 뒤에 미 대선을 겨냥해 북극성 3형으로 도발 이벤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보 관계자는 신형 ICBM은 미 대선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든 또는 새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에게는 최후의 협상 카드라는 인식이 있다 라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보다는 미국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SLBM을 발사해서 대미 협상의 기선을 제압하려 할 것이며 최근 수도권 일대에 미 정찰 자산들이 집중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현지 시각 9월 4일과 9월 9일 심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며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대북 유화 메시지 속에서 진행되는 도발 준비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자, 미국 대선 진짜 이제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10일 날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죠. 작년에는 당 창건 기념일쯤에서 10월 2일 날 북극성 3형을 발사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1년 동안 이 북극성 시리즈를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보당국에서 10월 10일 이 열병식 할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딱 보여줘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에 대선하는 그 선거 기간 완전히 불붙었을 때 도저히 뭔가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선거일 일주일 이내, 열흘 이내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미국이 가장 끌어와는 SLBM을 발사해가지고 즉 북극성 3형을 발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미 정보당국이 분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제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건강해 이런 트위터를 올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회담 한번 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 진짜 건강한가? 야 이거 미국이 갑자기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하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2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 시기에 뭔가 북한이 이 SLBM 도발을 하고 ICBM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어마어마하게 몰아붙이겠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CNN을 비롯한 이 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들이 집중 포화를 날리겠죠. 잘했다더니 뭐냐 이거. 그렇게 해서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수 없는 딱 그 시기에 도발을 할 것 같다라는 정보 분석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갑자기 유화 제스처는 제발 그러지 마라. 원하는 것에서 빨리 이야기해. 라는 것이냐? 아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동해에 사전 배치선 막 보내고 항공모함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북한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에 새로운 정찰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 며칠 동안 CL-6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찰기가 왔어요. 이게 이제 롬바르디아에서 만든 비디스 제트기로 만든 정찰기인데 이 소유를 보면은 그냥 페이버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 공군 또는 미 해군 소속의 정찰기가 아니고 그냥 페이프 컴퍼니의 정찰기예요. 그 말은 아마 정보당국, CIA 같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CL-600이 서해 연안, 수도권 상공 이런 데서 계속 정찰하다가 9월 11일은 갑자기 수도권에서 동쪽으로 꺾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강릉 쪽에서 동해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작전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지금 이 동해 부근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찰기까지 보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탐지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뉴스에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뭐 김정은 건강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무튼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데미지가 좀 적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 육군이 차세대 공중기동 전력을 구축할 FVL 프로그램이 최근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벨과 시콜스키가 경합하고 있는 미군의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 FVL에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미 육군이 현지 시각 10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FVL 사업 교차 기능 팀장을 맡고 있는 월리 루젠 준장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여러 해외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젠 준장에 따르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10수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8개국은 이미 공식 서한을 보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블랙호크 계열을 대체할 FVL 프로그램의 JMR 기종은 벨, 로키드 마틴 합작의 V280 벨러와 시콜스키, 보잉 합작의 SB-1 디파이언트가 경합 중인데요. 미군은 이 차세대 헬기에 수평 비행속도 시속 430km, 승무원 외에 병력 12명 탑승, 전투 행동 반경은 무려 424km, 무급유 항속거리 848km 등 기존 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수리온 헬기 130여 대 추가 생산 논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구식 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 프로젝트 참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모든 헬기를 다 지금 교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헬기뿐만 아니고 C-130 수송기마저도 이 헬기 스타일의 이런 운송수단으로 대체할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130에 거의 수직이 착륙이 안 되니까 특수전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카이오와 워리어 같은 이런 경량 무장 정찰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 그리고 UH-1 같은 준용형 기동 헬기 대체하는 사업, 그리고 아파치나 블랙호크 같은 중형 헬기 대체하는 사업, 그리고 치누크, 슈퍼스텔레온 이런 대형 기동 헬기 대체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C-130 대체하는 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을 한꺼번에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쫙 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도 니들도 참여해라 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과거 F-35 개발 사업을 했던 JSF 사업 그거 할 때도 그때 이제 보잉은 X-32, 로키드 마틴 X-35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경합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제안을 보내가지고 니들도 참여해라, 공동 투자국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기도 하고 이제 이런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참여해서 동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헬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니들도 참여해라 라는 제안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수개 나라가 여기에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서 8개 나라는 우리 참여하겠다 라는 제안서를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참 저는 마음이 급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카이 사장이 아주 힘있는 사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장으로 하고 있을 때 실적이 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뭐 아무 데도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카이가 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팔아놨던 거, 후속 부품 수출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완제품 수출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군의 등골을 뽑아먹는 겁니다. 워낙 힘이 있으니까. 청와대 수석급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카이 사장으로 2번 연속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참에 전력부장까지 바꾸어서 헬기 전문가로 바꿔가지고 해병대 공격 헬기를 말도 안 되는 무장 헬기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지금 육군이 쓰고 있는 멀쩡한 블랙호크들 개량하면은 완전히 최신형으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아주 싼 가격에 개량하면 더 쓸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조기 퇴역시켜버리고 수련 더 생산해,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국고를 지금 도대체 얼마나 날려먹는 겁니까? 수련 아무리 신형 생산해도 블랙호크 개량한 것보다 더 성능이 나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블랙호크 개량하는 비용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블랙호크를 개량해버리면 수리온 추가 생산이 안 되니까 멀쩡한 거를 조기 퇴역해,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이거 지금 나중에 진짜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 국가 예산을 날려먹는 행위로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정말 첨단 차세대 헬기들 해봐야 260km, 270km 나르는데 이건 최고속도 430km를 날아요. 헬기 해봐야 250km, 300km 또 채 이 반경이 안 되는데 이건 무려 424km가 전투 반경이에요. 12명이나 태울 수 있어요. 블랙호크 12명 제대로 못 태웁니다. 수련 10명도 제대로 못 태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 이거죠. 지금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국산품 생산해야 된다고요? 예, 수리온 생산해서 기술 얻었죠. 프랑스로부터 60년대 기술 받아가지고 기술 얻었죠. 그러면 됐죠 이제. 그러면은 자 이거 생산해서 이 기술 21세기 기술을 이제 얻어야죠. 20세기 기술, 그것도 1960년대 70년대 기술 자꾸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사장이 힘 있는 자가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있을 때 매출 좀 올려야지. 뭐 너무 매출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카이는 우리 군의 등골을 얼마나 뽑아먹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군의 등골만 뽑아먹고 해병대 등골만 뽑아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육군의 등골도 왕창 뽑아먹고 우리 국민 세금 다 뽑아먹는 카이, 정말 민영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재고해서 빨리 이 사업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띄워서 미 해군 니미츠 전단을 겨냥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허풍대로라면 니미츠 전단도 격침시킬 수 있을 기세입니다. 이란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준대형 잠수함인 파테흐, 이란어로 정복자라는 뜻인데요. 이 잠수함이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줄파카르 99 훈련에 참가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첨단 잠수함 파테흐가 최초로 전쟁 연습에 투입됐다라면서 이 잠수함은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북인도양의 먼 해역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잠수함이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10일 현재 이 잠수함은 남부 오만해 일대에서 해군 다른 자산들과 함께 줄파카르 99 훈련을 시행 중이며 이번 훈련의 모토는 강력한 억지력 하에서의 지속 가능한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파테흐급 잠수함은 600톤에 채 되지 않는 수중 배수량을 가진 소형 디젤 잠수함인데요. 수중에서 최대 14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고 250m급 자막 능력과 최대 35일의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란은 6개의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고성능 어뢰는 물론 잠대지, 잠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 전단 승조원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을지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와, 이란은요 기술력이 우주급입니다. 여기는 탈지구에 탈지구. 왜냐? 수중 배수량이 600톤. 그러면 뭐 실제 배수량은 한 500톤 되겠죠. 이런 작은 잠수함,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1200톤이 넘어요. 그러면 장보고급 잠수함 반밖에 안 되는 이 잠수함을 가지고 무려 35일을 작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그 고장력 특수강을 뭐 사용해서 뭐 HF80 이런 거 사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란은 그런 고장력 강판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많은 강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209급 잠수함하고 똑같은 자막 능력인 250m를 자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작은 잠수함에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넣고 잠대함 순항미사일을 넣는다 이거예요. 잠대함 순항미사일 우리 209급 잠수함에도 후기형 세척에 그 서버 하푼 잠대함 미사일인 서버 하푼 미사일 장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잠대함 미사일은 물론 잠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넣겠다. 넣어놨다. 이거예요. 600톤인데 정말 기가 차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거를 준대형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우리 사무실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파스 통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세미 헤비 서브마린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미 헤비 서브마린. 그래서 저는 이걸 준대형 잠수함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또 이제 이 편집국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600톤이 준대형입니까? 이건 준중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하길래 준중형을 라이트 미디엄 이렇게 하는 게 준중형 아니냐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서브 헤비 준대형 아닙니까? 어쨌든 이 600톤 가지고 준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폐기, 정말 이 폐기 하나는 정말 이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 타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이란이 없는 살림에 희한한 무기 참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소식이라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